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신명 강서를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또 상당히 온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봄을 또 재촉하게 되죠. 입춘도 얼마 남지 않고 올해도 올겨울도 이제 절반은 지난 것 같습니다. 계절 따라서 만약에 또 그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광경을 보지 않고 매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는 맛이 별로 안 날 겁니다. 뭔가 변화가 항상 있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삶의 어떤 순환 법칙에 따라서 삶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또 삶의 자량으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게 아니고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 눈, 귀, 코, 여, 의식 6가지 인식기관이 그것을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식하시고 그러나 또 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경에 따라서 그것을 또 만끽하고 즐기십시오.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쓰는 법은 그대로 필요한 대로 쓰시고 그것을 집착하지 말고 놓을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또 생동하는 봄을 맞이해서 또 그것을 만끽해서 느끼시고 그러게 삶의 즐거운 자량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44번 개성 페이지 수로는 37페이지입니다. 근데 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페이지 수와 관계없으시죠. 일체 이변은 양유짐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갓변자를 써서 두 가지 양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가지 극단으로 보는 것을 이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변, 양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과 사물을 대할 때 그리고 대인관계를 열을 때 항상 이변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견해로 본다. 두 가지 견해는 내내 일러드린 대로 앞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또한 여기서 언급이 되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의 두 가지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양유짐작이로다. 그래서 짐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늠한다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으로 짐작함으로 그런 게 참으로 짐작함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어질 양자에다 말미암을 유자를 썼는데 그것은 뭐냐 참으로 진정으로 이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참으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짐작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마다 어떤 인연마다 어떤 환경 조건마다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조건, 나타나는 인연 이런 것들에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과거 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그런 정보들을 총동원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그 대인관계나 내지 어떤 인연이 와도 이것을 과거 생에 내가 살아오던 훈습되고 학습된 그러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결합시켜서 짐작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죠. 짐작하니까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죠. 짐작하니까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또 초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첫째는 안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못하죠. 그 짐작함, 항상 짐작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반 범부들의 살림살이다. 출가자도 역시 깨닫지 못하면 근본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짐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인연이라든가 또 인과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출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살필 줄 아는 안목이 열렸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근본 도리, 진리라고 하는 소위 그 근본 이치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명하게 원인을 알고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법을 밝게 알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짐작해서 살아오는 살림살이는 그 취사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잘못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그리고 오늘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잘 되는 일도 있다. 그것이 범부의 살림살이다. 그래서 그게 취사선택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취사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결과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짐작으로 하니까 꾀를 낼 수가 없죠. 꾀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짐작으로 하니까 교묘하게 생각을 많이 굴리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꾀를 내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교묘한 생각을 굴리고 꾀를 내서 결정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아마 즉각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그 피할 방법이 없고 그게 삶의 전부입니다. 일생 동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묘하게 꾀를 냈어도 자기 꾀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행복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담보가 안 되는 행복을 잡으려고 허우적대니까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명영수선사라고 하는 중국의 선사가 있는데 만성동기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건립수월도량 장엄 성공세계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풀어서 말씀드리면 물에 비친 달과 같이 텅 빈 도량이지만은 열심히 건립하여 성품이 공한 세계를 잘 장엄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물에 비친 달과 같이 텅 빈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그 바닥, 보름, 바닥은 아니고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맑은 물이죠. 맑은 물에 바람도 없이 파고가 없이 잔잔하다 이런 얘기죠. 아주 잔잔해서 물결이 없는 상태에서 달이 비치면요. 달이 또 하나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아름답고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열심히 건립해서 성품이 텅 빈 그러니까는 업장 모든 그 과거 전생에 기록했던 모든 정보들 그 정보들이 텅 비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텅 비게 장엄을 하면은 그 맑은 물에 맑고 그 잔잔한 물에 달이 비친 것 같이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끊임없이 일으킨 생각으로 인해서 그 건립되었던 업장들이 있죠. 그 삶의 기록들, 삶의 기록, 그 영상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냐면은 흙탕물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럼 물에 흙탕물이 가득하면 달이 비춰지겠나요? 안 비춰지죠. 달이 거기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한 마음, 흔적이 분명한 탁한 마음에는요 달이 비치지 않죠. 그렇게 짐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카오스의 세계예요. 안개 속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탁한 마음에 무엇이 비춰져서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 텅 빈 것을 잘 살펴서 그 본래 텅 빈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마음을 잘 건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비워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워내야 되는데 비워낼지를 모르죠. 그래서 비워낼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방법, 덮어 씌워서 싹 델리트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걸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카오스의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혼란이고 혼돈이고 혼란이고 그윽하고 그윽한데 달리 그윽한 게 아니라 안개가 끼운 것 같고 흙탕물이 일어난 것 같고 그와 같은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짐작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짐작은 결과물을 아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감당하지 못해서 자포자기라든가 목숨을 버린다든가 아니면 괴로워서 그것을 헤어나기 어렵다든가 그래서 그 혼탁한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런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장엄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마음을 텅 비우는 생각으로는 안 비워집니다. 생각은 마음에다 또 하나의 군더더기를 집어넣을 뿐이죠. 이걸 텅 비우는 방법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5번 계송으로 갑니다. 환화공화를 하루 파착가 그랬습니다. 환화라고 환몽공화입니다. 환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꿈 이런 거지요. 그림자, 환영, 그리고 꿈 같은 거 이런 것이죠. 꿈도 깨고 나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허공의 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화 꽃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의 그림자, 무지개 보세요. 아주 그 7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세지만 신기루처럼 생겼다가 신기루처럼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의 헛개비와 헛된 꽃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꿈속에서는 꿈도 생시죠. 꿈에서는 꿈도 생시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꿈을 생시같이 살죠. 그래서 자면서도 육신은 움직이지 않는데 생각, 그 망집이라고 하는 과거생의
수집되고 훈습되고 그랬던 그 정보들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서 꿈이라는 게 꾸이죠. 거기에는 실몽도 있고 가몽도 있습니다. 실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거나 또 과거의 기록들로 그 활동을 하는 것이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은 뭐냐면은 거짓된 꿈, 진짜 거짓된 꿈인데, 그 거짓된 꿈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상망상,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 가지고 망상을 피면 그것이 꿈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감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그려진 모든 것들은, 모든 신비스럽고 신기하고 처음 보는 문명의 이기라든지 꿈속에는 잘 만들었는데 현실에서는 다 잊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정보의 활동입니다. 과거생에 수집되었고 혼습되었던 정보의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그 적나라한 게 쫙 펼쳐지지만은 깨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깨고 나면 현실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현실일까요? 현실도 꿈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과 꿈이 조금도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남느냐면 자기 영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그려낸 영상, 그 기록에 남아있죠.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하고, 그걸 망집덩어리라고 합니다. 망상이 꾸며낸 그러한 정보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망집덩어리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영상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건 그래서 현실이 아니고 허공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허공의 꽃과 같고, 그리고 꿈속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시몽이고 몽시생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현실이 꿈과 같은 것이고, 꿈속의 나의 그 의식의 활동이 현실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꿈속에서는 실제로 겪는다기보다는 그것을 꿈속으로 겪기 때문에 무게가 덜해요. 그런데 꿈에서 고생을 하면요, 몸이 축 처지죠. 왜냐면 정신적인 활동의 무게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도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라 꿈과 현실이 다르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잘못 인식된 내용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파착가, 그러고도 하루라면 어찌하여 수고롭게, 이런 얘기예요. 파라고 하는 것은 잡을 파자거든. 파착도 다 잡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어찌하여 수고로이 잡으려 하는가. 수고롭게 잡죠. 생각으로 잡습니다. 실제 잡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잡죠. 꿈에서도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꿈에서도 무언가 희망 섞인 그러한 그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고 노력을 하죠. 근데 현실에서도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꿈과 같이 끝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증폭시켜서 망상을 피우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까지 쏟아내면서 애를 쓰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그 노력이다, 이런 얘기죠. 어찌 수고롭게 이것을 잡으려 하는가. 그것을 수고롭게 잡지 말고 현실적으로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즉시 할 수 있는 일도 꿈꾸면서 하지 말고, 꿈과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수고롭게 망상을 쉬고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꿈속에서 그려낸 환상과 같고 허공에 핀 꽃과 같고 그런 허망한 그림자를 수고롭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깨고 보면은 허망한 거지요. 그래서 다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주 만법에 이르는 모든 그 세계가 다 꿈과 같은 그러한 허망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허망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생각으로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 거기다 또 생각을 붙여서 망상 피우면서 성취도 안 되는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즉각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즉각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즉각 멈추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려낸 영상들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헛된 노력만 한다 이게 수고롭기만 하다. 인생이 고달프다고 해서 그냥 허우적대고 목말라 있을 뿐이고 그래서 출가자도 성불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리고 중생도 내려놓을 줄 알고 성인도 내려놓을 줄 알고 모두 내려놓을 줄 아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다 꿈속의 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출가자가 성불해야지 내가 빨리 깨달아서 성인이 이제 돼야지 선지식이 돼야지 그런 생각 다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는 다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삶의 분더덕만 갖고 그것은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가 깨달은 부처님 같이 깨달으신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부처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당장 분별과 망상을 지워내는 일입니다. 그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으면 되고 그리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4번과 45번 개송을 짧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다음번 46번, 47번 개송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뵙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